자, 이번에는 이제 입주 매물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 빨간 점선이 적정 수요선이죠. 그래서 네. 이제 이 빨간 점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공급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서울에서도 청약 없이 미분양 축줍이 가능합니다. 예,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네. 반면에 이렇게 쭉쭉쭉 해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왜 과도한 공급을 했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97년도 IMF가 터지고 나서 DJ 정부는 즉각 반응을 합니다. 건설경제 활성화를 하죠. 그래서 저기 산동네 아파트들도 도시 미관 상관없이 그냥 쭉쭉쭉 인센티브 주고 높게 지어라. 인허가를 그냥 바로바로 해주는 거죠. 네. 지금 부산 재개발 지역들이 그러는 것처럼. 네, 그쵸. 그래서 대표적인 아파트가 강북구에 있는 북한산 SK시티나 네. 삼각산 아이언 아파트나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들이 유명한 사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들은 나중에 리모델링 연한이 되든 나중에 재건축 연한이 됐을 경우에 재건축이 힘들어서 리모델링을 가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이미 용적률을 다 뽑아냈다가 네, 이제 그렇습니다. 핵심입니다. 네. 이 서울의 적정 수요선 2021년부터는 진짜 가파르게 떨어지죠.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이제 97년 IMF를 봤다면 2008년을 한번 또 봐야 돼요. 2008년 리먼브라더 사태가 터지고 나서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기 뉴타운 사업주들의 인허가를 왕성하게 내주고 그 애들이 입주하는 시기가 2014년도부터 쭉쭉쭉 2020년까지 이어집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죠? 갑자기 위상이 급등한 마포구. 네. 마레프 덕분이죠. 마레프라는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실 이때 2014년도부터 마용성이라는 단어가 생겼던 거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입지론이 부각이 된 건데 입지론이 이때는 먹혔어요. 왜 먹혔냐면 입지론은 언제 먹히냐면 새 아파트가 차고 넘쳐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입지로 새 아파트를 구별을 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시기 때 지금 유행인 80년대 재건축 아파트들의 재건축 연한도 도래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네. 예. 이게 왜 또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그 주택 구조의 특이성이 좀 있는데요. 전세가 받쳐주잖아요. 그렇죠.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더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전세 수요가 계속 증가하니까 전세가가 계속 오르겠죠. 그래서 갭 투자가 신축 아파트도 갭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쭉쭉쭉쭉 상승하는데 이게 그 시작이 이때 시기에 그 청약이 또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가 청약 투자를 딱 올스톱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내미암 원밸리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자, 네, 만점자 아니면은 이게 당첨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청약 경쟁이 엄청 치열해졌는데, 네,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여태까지 새 아파트를 받았던 공식 중에 하나인 청약은 네. 물 건너갔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25개 자치구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입주권 투자, 분양권 투자도 어렵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뭐가 있죠?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을 매수해서 조합원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의 시대에 살면서 네.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고, 네. 자, 지금 2025년도까지 네. 서울에 약 5만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네. 지금 강남구 한 자치구에만 12,000세대가 지금 몰려있어요. 25년도까지. 네.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러냐면은 지난 정권은 강남 3구만 인허가를 잘 해줬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인허가는 잘 해주지 않았다가 네. 핵심입니다. 그것도 이제 부동산은 정치다라는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강남권에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DH 신축단지의 보류지 매물이 풀렸는데 네. 걔가 미분양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그도 그럴 게 차고 넘쳤으니 굳이 걔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은 문재인씨고 네. 문재인 정권 4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단 한 건의 신규 아파트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민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뭘 내줬느냐?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도는 신규로 허가를 내주고 그 외에는 내주지 않았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서울 시민은 1,000만이죠. 네. 1,000만 서울 시민은 너무 과도하다. 현 정권이 규정한 서울 적정 인구수는 700만에서 800만 사이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경기도의 신도시를 계속 만들어주고 GTX 기타 등등의 노선을 연장해 줄 테니까 글로 가라고 하죠. 네. 근데 한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다. 네. 네, 그래서 3기 신도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점은 이 3기 신도시 보상 문제도 또 이렇게 또 터지니까, 네. 네, 그런 문제도 또 꼬이고 있죠. 그 문제도 네. 터지지만 네.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부동산은 비싼 게 많이 오르고 그리고 하극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죠. 한번 나가면 인서울 하기가 힘들다. 왜 힘드냐면 서울 완전 사이드 지역, 도봉구나 노원구 같은 사이드 지역에 34년차, 36년차 된 아주 허름한 20평 초반의 재건축 아파트가 투자금 3억이었는데 1년에 5억이 오르고 6억이 오르고 4억이 오르고 못 오른 게 가장 못 오른 게 3억이 오르고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경기도 신축을 갔는데 신축이니까 당연히 잘 올랐지만 올라봐야 1년에 2억 정도밖에 안 올랐고 그거 비과세 받아서 2년 후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현실은 뭐죠? 그거 팔아봐야 30 몇 년 차 20평 초반밖에 또 못 들어가는 현실인 거죠. 예. 게다가 신축 살았으니까 다시 구축을 살기가 또 용기가 안 나죠.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투자의 공식이 바뀌었다. 입지론을 따지려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시대 때 그때 따졌어야 되는데 2014년에 이미 중국 투자자들이 마포구 재개발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냄새를 맡고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레프죠. 네. 네, 이게 이제 마레프였고, 근데 네. 이제 사실 이건 호갱로로 들어가셔가지고 실거래가를 검색하셨다는데 마레프의 지난 그 비싼 아파트잖아요. 입지도 네. 좋고, 근데 지난 1년간 상승률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가 네, 핵심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투자의 공식은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지난 4년간 엄청난 규제 때문에 원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부작용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무차별적인 규제 때문에 투자의 공식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네. 입지론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입지론이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입지론은 언젠가는 다시 상황과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입지론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네. 그때 가서 따져야 되는데 적어도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 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가 도래했죠. 그래서 노도강 아파트가 특히 여기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죠. 중계주공 5단지 얘도 이제 재건축 예정 아파트고 3호 4차도 마찬가지고 상계주공 4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신축 아파트 갭 투자는 종말을 구했고 노도강 주공이나 과천주공, 철산주공 이런 애들이 시세가 급등을 했죠. 재개발 재건축이 왜 인기가 많아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네. 이것도 규제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청약이 힘들어지고 입주권 네. 분양권 투자도 힘들어지니 그런데 이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공급이 없다 그랬죠 서울에. 네. 예, 공급이 없어요. 아까 빨간불이었잖아요. 네. 아까 빨간불이었는데 만약에 오늘 문재인 씨가 그야말로 정신 제대로 차려가지고 서울 25개자 지구의 모든 인허가를 해준다면 네. 오늘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논의를 하고 안전진단을 준비해서 공사기간 4년 포함해서 오늘 인허가 받은 애들은 15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한데 네. 예, 지금 그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규제로 새 아파트를 돈 주고 살 수 없는 전매 제한이라는 규제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 새 아파트는 갖고 싶고 어디에 몰려야 되죠? 재개발, 재건축에 몰려야 되는데 특히 재건축에 몰리는 거죠. 재건축 아파트에. 네. 왜 재개발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만만한 재건축 아파트에 몰리는데 서울 같은 규제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에 입주권 나온다는 법안도 폐기됐기 때문에 수요가 더 몰리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 저희가 왜 이렇게 규정을 했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쪽이 바로 반포동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반포동 하면 우리가 흔히 대장 아파트는 당연히 아크로 리버파크지. 언론에서 생각을- 그렇게 네. 만들었죠. 언론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왕관도 씌워져 있네요. 딱 네. 보니까. 1.2억이죠. 1.2억인데 평당 1.2억. 네, 근데 평당 1.6억짜리가 딱 네. 있어요. 근데 얘가 반포주공입니다. 네, 우리는 네. 이걸 사실 추천해서 좀 이따가 이제 막판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네. 스토리를 실제로 평당 1억을 먼저 넣은 게 반포주공이었고 매매가도 아크로 리버파크를 먼저 추월했고 네, 심지어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네. 근데 투자금은 1년 전에 비슷했죠. 네, 비슷한 평형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34평, 하나는 35평인데 입지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는 아크로 리버파크는 6년차 신축 한강변에 올림픽대로 근처에 있고 초품화 중품화의 역세권에 그리고 센트럴시티라는 좋은 상권 근처에 있는 네. 뭐 하나 빠질 게 없는데 반포주공은 이 구반포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서초구 네.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구반포 지역 입지가 좋지 않은 49년차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돈은 많이 벌었다 여기서. 근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크로 리버파크만 칭찬을 하죠. 네. 예.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포주공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네. 언론에. 항상 신축 아파트 아크로가 대장이 돼야 된다. 이런 거에 기득권은 네. 그 공식이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네. 이게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냈잖아요. 한쪽은 19억, 한쪽은 9억. 이런 차이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네. 근데 이거를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른다. 그래서 투자의 정석과 같은 강남권에서 이런 공식이 나오면은 주변으로 다 퍼집니다. 전국으로 퍼지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투자의 공식이 바뀌었고 이제는 상승장의 끝. 이제 썩빌도 올랐다. 썩빌이 네. 오려면 진짜 네. 얘네들은 이제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네. 이제 매물이죠. 이제 네. 썩빌까지 오르면 부동산 판도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한번 태풍이 와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태풍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같은 대하락기가 한번 와서 물갈이가 한번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성남 뭐 빌라촌 네. 그런 사례가 2008년 즈음에서 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재 그 상황을 좀 잘 진단하고 앞으로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